지금 당장 고난도 투자법 3개 배우는 것보다 무지성 적립식 QLD 한 가지만 제대로 하는 게 돈 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TQQQ는 잘 쓰면 엔진이고 잘못 쓰면 계좌를 찢는 가속 페달입니다. 오늘은 왜 이 단순한 조합이 차트 분석, 매매 타이밍, 종목 발굴 같은 고난도 기술보다 훨씬 강력한지 전문적으로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투자에서 망하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는 넘칩니다. 문제는 사람의 뇌가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똑똑해서 버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아서 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고난도 투자는 대부분 살아남기 전에 멘탈이 먼저 탈락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투자란 본질적으로 결정 횟수가 많아지는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결정 횟수가 많아지면 실수 확률이 올라가고 실수는 복리로 누적됩니다. 한 번의 큰 실수는 그동안 쌓은 작은 성공을 한 번에 지워버립니다. 반대로 무지성 적립식은 결정 횟수를 줄여서 실수를 구조적으로 봉쇄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QLD가 왜 핵심이냐?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대략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중요한 건 2배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2배는 레버리지의 달콤함과 생존 가능성의 균형점에 가깝다는 겁니다. 나스닥은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강한 자산군 중 하나였고 변동성도 큽니다. 성장성과 변동성이 동시에 큰 자산에 레버리지를 얹으면 수익의 기회도 커지지만 동시에 큰 함정도 커집니다. 그 함정이 바로 변동성 드래그, 경로 의존성, 그리고 손실 구간에서의 인간 심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자산이 하루에 10% 떨어졌다가 다음날 11.11% 오르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같은 경로에서 손익이 단순 배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간 레버리지는 매일 재조정되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에서 성능이 깎입니다. 즉 횡보장이나 변동성 큰 박스권에서 레버리지는 생각보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고점에서 한 번에 들어가면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의 본질은 한 줄입니다. 레버리지는 타이밍이 아니라 운영 방식이 성패를 가릅니다. 여기서 무지성 적립식이 등장합니다. 적립식은 경로 의존성의 약점을 매수단과 분산으로 정면 돌파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따라가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같은 돈으로 쌓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고난도 투자자들의 두뇌를 이깁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투자자는 떨어질 때 멈추거나 팔거나 더 무리해서 올인하기 때문입니다. 적립식은 그 반대를 자동으로 합니다. 시장이 공포를 줄 때 더 많이 사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럼 왜 QLD가 적립식에 특히 잘 맞느냐? 첫째, 나스닥 100은 장기 트렌드가 비교적 뚜렷한 편입니다. 혁신 기업, 기술 생태계, 생산성 사이클의 수혜를 크게 받습니다. 물론 중간에 큰 하락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트랙 위에 있는 자산은 적립식이 가장 강해집니다. 적립식은 장기 성장의 복리를 먹는 전략이고 성장 자산은 그 재료가 됩니다. 둘째, 2배 레버리지는 심리적으로 버틸 확률이 더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의 위험을 숫자로만 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더 무서운 건 계좌 손실률이 아니라 그 손실률을 눈으로 보고도 계속 적립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지수가 큰 하락을 겪을 때 3배 레버리지는 체감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지수가 50% 하락하면 단순 계산으로 2배는 100% 하락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일간 레버리지 특성상 대폭 하락 구간에서는 대략 70% 이상 크게 밀릴 수 있습니다. 3배는 더 극단적입니다. 이때 사람은 합리적 판단을 못합니다. 뉴스를 봅니다. 유튜브를 봅니다. 전문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적립을 멈춥니다. 적립을 멈추는 순간 적립식의 마법이 꺼집니다. QLD는 이 구간에서 멈추지 않을 확률을 높여주는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셋째, 무지성 적립식은 시장 예측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투자는 결국 예측 게임입니다. 오늘의 거시 지표, 내일의 금리, 다음 분기의 실적, 연준의 뉘앙스, 지정학 이슈, 옵션 포지셔닝, 수급, 이런 모든 것을 해석해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 모든 해석을 해도 틀릴 수 있고 맞아도 돈을 못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측이 맞았다는 것과 돈이 벌리는 포지션이 잡혔다는 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투자는 예측의 정확도가 조금만 무너지면 손익이 급격히 악화됩니다. 반면 적립식은 예측을 포기하는 대신 확률을 선택합니다.
시장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임을 합니다. 넷째, 투자 성과는 종목이 아니라 행동으로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좋은 상품을 들고도 나쁜 타이밍에 사고 팔아서 망합니다. 이걸 투자자 수익률 갭이라고 부릅니다. 상품이 주는 평균 수익률보다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현상입니다. 원인은 단순합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파는 인간 본능입니다. 무지성 적립식은 이 본능을 역이용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매수를 실행합니다. 이게 고난도 투자보다 강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TQQQ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TQQQ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QLD가 2배면 TQQQ는 3배니까 더 빠르겠네. 맞습니다. 상승장에서는 더 빠릅니다. 하지만 하락장과 변동성장에서는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행동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최적 조합은 보통 이렇습니다. QLD를 메인 엔진으로 적립식의 뼈대를 만들고 TQQQ는 보조 부스터로 규칙을 걸어서 쓰는 겁니다. 규칙이 뭐냐? 규칙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해지는 순간 다시 고난도 투자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원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QLD는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무조건 산다. 시장 상황을 보지 않는다. TQQQ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일 때만 산다. 큰 조정이 와서 공포가 커졌을 때 또는 내가 정한 비중보다 QLD가 너무 커졌을 때의 리밸런싱 용도로만 쓴다. 그리고 TQQQ는 목표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줄이고 다시 QLD나 현금 완충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하면 TQQQ의 장점인 상승, 가속을 가져오면서도 치명적인 단점인 멘탈 붕괴를 구조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적립식의 핵심은 싸게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는 겁니다. 싸게 사려고 기다리는 순간 그건 적립식이 아니라 타이밍 매매가 됩니다. 타이밍 매매가 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예측을 시작하고 예측을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도 투자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수익률의 크기만 보고 재현 가능성을 무시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대박을 내는 전략이 있어도 그걸 10년 동안 동일한 품질로 반복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고난도 전략은 집중력, 학습, 매일의 컨디션, 감정 상태, 가족 이벤트, 본업 스트레스에 따라 품질이 흔들립니다. 반면 적립식은 품질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동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에서 진짜 무서운 건 시장 변동성이 아니라 내 전략 품질의 변동성입니다. QLD 무지성 적립식은 그 품질 변동성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듭니다. 전문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지성 적립식 QLD가 고난도 투자보다 유리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층으로 설명됩니다. 첫 번째 층, 수학입니다. 복리는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고난도 투자로 큰 수익을 한번 내도 그 수익을 다시 시장의 올바른 방식으로 오래 남겨두지 못하면 복리가 깨집니다. 적립식은 복리를 만드는 리듬을 유지합니다. 리듬이 유지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보유 수량이 늘고 상승 구간에서 기하급수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 층, 확률입니다. 투자 결과는 한 번의 예측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결정의 합입니다. 고난도 투자는 결정수가 많고 그만큼 실패 확률이 누적됩니다. 적립식은 결정수를 최소화합니다. 즉 실패 확률을 구조적으로 낮춥니다. 세 번째 층,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실패는 매수 매도의 기술이 아니라 공포와 탐욕의 타이밍에서 나옵니다. 적립식은 공포와 탐욕이 끼어들 공간을 줄입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 층, 생존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다시 줍니다. 하지만 계좌가 살아있어야 그 기회를 잡습니다. QLD는 레버리지의 맛을 주면서도 TQQQ보다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즉 적립식 구조와 궁합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QLD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반드시 큰 하락을 겪습니다. 그래서 무지성이라는 말은 아무 준비 없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는 딱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투자 기간을 길게 잡으셔야 합니다. 최소 몇 년 단위로 보셔야 합니다. 둘째, 생활비와 비상금은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락장에서 적립을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본인이 감당 가능한 비중을 정하고 그 비중을 지키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비중이 전부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비중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QLD 대신 그냥 QQQ로 하면 더 안전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 안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QQQ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안전해서 포기한다는 겁니다.
수익이 천천히 나오면 중간에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다 한 번의 유혹에 무너집니다. QLD는 적립을 지속하게 만드는 동력이 있습니다. 단, 그 동력이 과해지면 독이 되니 비중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TQQQ만 적립하면 더 빨리 부자 되지 않습니까? 상승장만 놓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건 최고 수익이 아니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입니다. TQQQ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결정을 요구합니다. 즉, 무지성 적립식이라는 말 자체와 상성이 나쁩니다. TQQQ를 쓰고 싶으시면 메인이 아니라 보조로 규칙을 걸고 줄일 때 줄이는 구조로 가셔야 합니다. 횡보장이 길게 오면 어떡합니까? 횡보장은 레버리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이 더 중요합니다. 횡보장에서 단가를 깔아두면 추세가 다시 열릴 때 폭발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횡보장은 누구에게나 지루합니다. 그 지루함을 견디는 사람이 결국 먹습니다. 고난도 투자자는 횡보장에서 조급해지고 새로운 기법을 찾다가 손실을 냅니다. 적립식은 지루함을 시스템으로 이깁니다. 큰 폭락이 오면 어떡합니까? 폭락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폭락이 왔을 때도 적립이 가능하도록 생활비와 투자금을 분리해 두는 것, 그리고 내 비중을 과하게 키우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폭락장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분석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마치는 능력이 아니라 계속하는 능력입니다. 무지성 적립식 QLD는 그 계속함을 가장 높은 확률로 만들어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TQQQ는 그 구조가 흔들리지 않을 때만 보조로 가속을 붙이는 도구입니다. 이 조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려함보다 강합니다. 왜냐하면 재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현 가능한 전략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깁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더 정교한 매매법이 아니라 더 단순하고 강한 시스템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더 적은 결정입니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